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농축산경자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지역 피해 농가 3,031곳을 대상으로 274억 원을 융자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농업인은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확인받은 뒤 지역 농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가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9억 원 상당의 지원 금품을 전라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11세대에 각각 300만 원의 위로금과 주택 피해를 입은 2,493세대에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 등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7월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을 강진의료원에 전달했으며 8월에는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급식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초단파 무선 전화와 자동 소화 시스템, 구명조끼와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등을 소형 어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은 목포시 등 12개 시군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서 진행되며 구입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어업인은 40%만 부담하면 설치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전남에 등록된 어선 27,296척 가운데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26,437척으로 97% 수준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42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별 성적 산출 기준에 따라 변환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고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통합지원본부는 현장 대응과 대민지원, 상황 총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45명의 역학조사와 추적조사 지원팀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세부 역할을 파악하고 팀별 대응 절차와 공조체계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장을 간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한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가 그동안 진행해오던 목포 항구 버스킹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목포시 문화예술과 박승용 문화시설관리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팀장님 나와 계신데요. 목포시 이번에 목포 항구 버스킹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셈인데 이런 기획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야외 버스킹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인 온라인 공연을 검토 중에 미술관 등 문화 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 중인 점에 착안하여 미술관 안에서 훌륭한 전시 작품도 보여드리고 동시에 흥겨운 버스킹 음악도 들려드리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외출도 어렵고 외출을 한다 해도 불안한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버스킹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버스킹 생중계 진행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온라인 목포 항구 버스킹 인 미술관 앤 문학관은 지난 16일 수요일 요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주 19일 토요일과 20일 1월 오후 3시에 목포 문학관과 김한기 미술관에서 실시간 무관중 버스킹을 진행하며 목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목포시청에서 라이브 생중계합니다. 다양한 전시 작품과 함께
전국에 실력 있는 버스커들의 감성 풍부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유튜브 방송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등 많은 경품을 제공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진행되는 버스킹 갑갑함 느끼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이벤트가 추가로 계획된 게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4대 관광 도시인 목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다양한 장소를 찾아서 무관중 온라인 버스킹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콜라보 형식의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은 사람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하는데 지치고 힘든 마음에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문화예술과 박승용 문화시설관리팀장이었습니다. 광양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가정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키트를 지원합니다. 위생키트에는 약국 등에서 후원받은 어린이 영양제, 파스, 체온계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5일부터 취약계층 200가구에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올해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이하, 임산부와 취약계층, 만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곧바로 접종이 가능하고 임산부는 22일, 62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취약계층과 3급 이상의 장애인은 하당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신용카드로 자동 이체하면 연금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감액 대상에 자동 계좌이체가 아닌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는 자동 계좌이체만 허용하다 2015년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지만 신용카드 사용자는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상설위원 임명과 확대운영위원 위촉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당 여성위원장에 박현숙 전 위원장을, 청년의 고용진 여수시의원, 대학은 홍창희 목포대 총학생회장, 농어민은 김성일 도의회 부의장을 선임했습니다. 당기위원장과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각각 이용재 전 도의회 의장, 김기태와 서동욱 도의원이 임명됐고 우승희 도의원이 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해양수산과 남북경제협력은 각각 정광호와 최무경 도의원이 임명됐고 이들 7명은 모두 확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전라남도가 상품성이 떨어진 저품위 배를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올해 착과가 불량한 배와 상처난 배 등이 수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과 영암, 나주 등 3개 시군에서 수매할 저품위 배는 5,500톤 정도입니다. 20kg 상자당 만원으로 수매해 배즙 등 가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2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새고막 불법 체묘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장흥과 강진, 고흥, 보성 등 4개 군과 합동으로 오는 19일까지 등량만 권역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은 무면허, 무허가 양식시설 설치 행위와 무허가 어선어업 조업,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 등 3가지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목포 생생문화재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목포 생생문화재 행사는 옥단이 잔치집 가다와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등 2건이며 원도심 일대에서 내년 봄과 여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에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5월 한 차례만 진행됐습니다. 개관을 앞둔 광양 청년 꿈터에 도로명 주소가 생겼습니다. 광양시는 18일 개관 예정인 광양 청년 꿈터에 도로명 주소 565길 8번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는 마을 옛 지명을 인용해 붙였으며 도로명 주소 고시일인 16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완도군 우리음식연구회가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21회 한국음식 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완도군 우리음식연구회가 대통령상을, 연구회장이 금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금상을 받은 심재경 회장은 전복과 해산물을 활용한 해산물 초구절판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군과 한국도로공사 강진 광주 건설사업단이 민관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사업, 청년문화 확산과 농특산물 직거래 등 강진군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협약식과 함께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기 20대를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진 광주건설사업단은 해마다 보행보조기 20대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정약용 청렴지도를 제작해 다산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다음 달 5일까지 화재에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명절에 운영하지 않는 산업시설에 대해 자율안전관리를 구축하고 화재 예방 순찰 활동과 함께 특별 경계 근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85건의 화재로 3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석맞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성묘는 이 하늘장사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고인의 사진이나 안치 사진을 올리고 차례상 음식 차리기, 헌화대를 선택한 뒤 추모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성묘는 21일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순천시는 추모공원 성묘객 가운데 21일 정오부터 25일까지 신청할 경우 봉안당 안에 있는 고인의 사진을 대신 홈페이지에 올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촉촉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 선선하겠는데요. 아침에는 19도,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리는 비로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은 들어있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구름 많다가 수요일에는 흐리겠는데요. 기온도 점차 떨어져 낮과 밤 사이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 비가 오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날씨입니다. 금요일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휴대하기 좋은 가벼운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고요.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는 높으니까요. 서로 조심하고 거리 두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 항구 버스킹이 올해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음악 즐길 수 없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화생활 향유의 방식이 다양해지는 건 반갑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